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영화가 아닌 처음으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오징어 게임 3입니다. 따단. 제가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사실 영화 리뷰 채널이다 보니 영화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. 제 욕심이었는데 근래에 본 콘텐츠 중에 드라마를 보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.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냥 그 2시간 안에 영화처럼 끝나는 기승전결 서사? 이게 훨씬 더 저한테 깔끔하고 뭔가 취미로서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리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번 시즌 3도 총 6개였잖아요?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다 본 거예요. 그래서 마치 영화?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뭔가 정주행을 이렇게 끊지 않고 본 게 드라마 중에 별로 많지 않거든요. 사실 제가 설문을 올리긴 했는데 좀 사실 쫄렸어요.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? 약간 너무 소심해져가지고 저는 정말 예상 외로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그 금요일 날 공개였잖아요. 근데 내가 공개가 되고 나서 인터넷을 못 보겠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스포일러 나갈까 봐. 제가 그걸 너무 극혐하고 스포일러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엄청 엄청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봤어요. 저는 한 오후 10시부터 정주행을 시작해서 3시쯤에 끝났거든요. 그냥 1배속으로 6개를 우르륵 정말 그냥 끊기지 않고 정말 다 봤는데 다 보고 나서 너무 재밌게 본 나머지 막 인터넷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랬는데 안 그래도 막 유튜브에 후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. 저는 진짜 세상에 저 억까하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나 몰카하는 줄 알았어.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불호평에 싫어하고 너무 재미없었다 그러고 막 온갖 생짜증을 다 내고 있는 후기들을 막 보면서 호평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? 내가 이렇게까지 소수라고? 진짜 저는 좀 믿지 못했어요. 그때까지도.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랑. 저는 사실 이거 보는 내내 한 2화쯤인가에 진짜 울었거든요. 너무 슬퍼가지고. 근데 이제 2화서부터도 되게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2화가 어떻게 보면 옥겜 시즌 3의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다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조그만 한국을 보여준다?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. 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, 드라마에서.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말을 하고 싶었구나. 그러면서 저희가 그 시즌2 끝나고 시즌3에 오기까지 그 중간에 시간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한 독일의 엄청 대형 유튜버가 우리나라 망했다고 이제 얘네 출산 안 해가지고 나라 없어질 거다. 뭐 이런 식의 유튜브를 올렸잖아요. 그러면서 엄청 기사가 많이 되고 막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은 또 뉴스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딱 그거를 마치고 나서 이 옷게임 시즌 3에서는 이 감독님이 굉장히 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크구나를 엄청 많이 느꼈고요. 또 플러스 제가 제일 이 시리즈를 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자살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. 저는 그게 제일 큰 불만이자 제일 큰 이 옷게임 시즌 3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아무리 이 한국을 담아내려고 했어도 물론 한국은 자살률 1위지만 너무나도 많은 캐릭터들이 자기의 목숨을 너무 쉽게 버리는 모습이 저는 조금 불만이었어요. 물론 다들 희망을 찾고자 이 옷게임에 들어왔잖아요, 캐릭터들이. 그 돈을 얻고 싶었고 하지만 이거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? 근데 막상 그 상황들을 닥친 사람들이 전부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걸 보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거기서 좀 불만이 컸어요. 그리고 중간중간 그 VIP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몇 명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나도 뜬금없는 설정인 거예요. 굳이 싶은 설정이었는데 저는 조금 이 제작진 측에서도
약간 욕먹을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? 왜냐면 그 VIP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랑 하는 이야기랑 좀 비슷하거든요. 왜 애기를 게임에 참가시키냐?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VIP가 있었고, 아닌데 나는 애기가 들어와서 흥미로운데 더 응원하고 싶은데 222번을 이러면서 즐기는 VIP도 있었잖아요. 그걸 보고 참 영민하다.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나올지 미리 이미 알고 있었고, 하지만 그 뜨거운 감자에 화두가 되는 걸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 뭔가 깡따구가 보였어요. 사실 VIP도 좀 진짜 VIP 같았어야 됐는데 옷도 그렇고 뭔가 말투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에 풍겨지는 뉘앙스가 진짜 VIP가 아니고 약간 재연 배우들, 외국인 재연 배우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외국어인데도 연기를 못한다? 라는 감정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통 외화가 재밌는 이유는 연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보는 맛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연기력 이슈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옷게임 시즌 3에서는 좀 후반부로 갈수록 그 줄넘기 할 때 특히 그 게임이랑 이노의 동생 준호가 형을 찾는 그 배를 타고 섬을 찾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교차를 자주 해서 이 게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게임을 좀 더 길게 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자꾸 섬, 막 배 이 장면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몰입을 방해하지? 그러니까 이만큼 얘네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게 조금 아쉬웠달까? 그 이렇게 찾는 과정도 그렇고 되게 흥미진진했거든요. 그 막 오달수 배우도 막 그 트릭이었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결국 찾았지만 왜? 라고 하고 끝나는 그 모습에서 여기서 또 느낀 점이 뭐냐면 제작진들도 참 고민이 많았겠다. 이게 사실상 시즌 1로 그냥 끝났을 그러니까 시즌제가 아닌 드라마잖아요. 그러니까 단기성 프로젝트였는데 너무 너무 잘 된 게 저희가 봤을 땐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아무도 이렇게 잘 될 거를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.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? 사실 시즌 1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냥 뭐 이정재가 뭐 그런 옛날 전통놀이 하더라. 근데 좀 많이 잔인하더라. 근데 뭐 좀 그냥 넷플릭스 느낌으로 재밌더라. 약간 이런 식의 좀 가벼운 소문들로 이게 입소문이 살짝 나는 중이었는데 정확히 몇 달 뒤에 갑자기 글로벌 붐이 일어났잖아요.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놀이라 재밌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지? 그렇게 대단해? 싶어서 그때만 해도 넷플릭스를 모두가 끊지 않았는데 막 오징어 게임 보겠다고 넷플릭스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주변에서도. 갖고 막 사람들이랑 맨날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이게 왜 외국에서 잘 됐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거의 저희한테는 약간 BTS? 방탄소년단 붐 느낌으로 약간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좀 더 빵 터져가지고 이게 약간 역수입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시즌 1을 그냥 저냥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너무 이게 한국적인 것이 외국에서도 잘 되고 이러니까 그냥 괜시리 기분 좋잖아요. 왜 그냥 여행 가서 외국인 만나면 또 할 얘기 더 생기고 스키드 게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였는데 이게 너무 잘 된 나머지 넷플릭스에서 이제 살짝 눈이 돌아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 이퀄 오징어 게임 정도로 잘 됐단 말이죠.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다 준 작품이었고 거의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IP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시즌2를 하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거죠. 와, 대박이다. 재밌는 거 또 나오겠다. 약간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걱정이 많았어요. 좀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새로운 게 더 있나?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걸 봤을 때 저런 전통놀이가 있구나. 그리고 저렇게 예쁜 컬러, 비비드한 밝은 쨍한 세트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이 좀 센세이션했던 거잖아요. 근데 시즌 2, 3에서 뭘 새로 또 보여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겠죠. 근데 저는 사실 시즌 2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솔직히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시즌 2를. 왜냐면
기대감이 이렇게 없어졌던 시점에서 뭐라고 하지? 그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병정들의 이야기로 넘어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. 뭐 오히려 그 게이머 플레이어들의 뭐 옛날 이야기? 뭐 아니면 뭐 프리퀄처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병정 이야기, 약간 그 플레이어 말고도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니까 갑자기 세계관이 확 넓어지면서 할 얘기가 더 남았겠다. 막 이거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 거죠. 그래갖고 시즌2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뭐 워낙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진짜 많았잖아요. 뭐 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뭐야 이거 좀 덜 닦은 느낌 뭐야 이러고 끝나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시즌 3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또 기다리라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분노에 차 있던. 근데 그때만 해도 시즌 2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나쁘지 않게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. 그냥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게 나올 게 더 없는 시점에 이만큼의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, 이거를 한국에서 오리지널을 만든다는 게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. 항상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지 이게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. 그리고 저의 예측에 다 맞으면 재미없는 콘텐츠인 거고, 제 예측을 벗어나면 좀 재밌는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큰 면으로 봤을 때도 시즌2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, 시즌3도 그래서 재밌게 본 이유가,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예측을 한 사람이 있을까? 뭔가 그 캐릭터마다의 서사가 진짜 나쁜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나쁜 사람들로 가는 거를 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. 뭔가 개과천선한다거나 뭐 착해진다거나 아니면 띠용 해가지고 좀 사람이 착하게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고,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쭉 착하고 나쁜 사람은 쭉 나빠버리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, 그 서사들이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성기훈 캐릭터의 이야기를 해보자면, 성기훈 캐릭터가 제일 입체적이지 않았,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그 애기를 구하는 거는 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성기훈 캐릭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뭔가 그 딸에 대한 미안함이 여기서 발현될 수 있겠다. 어느 컨텐츠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부성애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일 의아스러웠던 거는 강하늘 캐릭터를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거? 거기서는 사실 성기훈이 정신줄이 끊어졌구나?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, 사실 거기가 조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봤는데 저는 사실 제일 놀랐던 거는, 강하늘 캐릭터가 시즌2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측하는 거 있었을 때 막 그 강하늘 캐릭터가 총을 못 쏘잖아요. 총을 무서워하잖아요. 그 이유가 굉장히 저는 되게 설득력 있는 어떤 사람의 댓글을 봤었는데, 그게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해병대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그 기수를 나온 사람이라 강하늘이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서 총을 못 쏜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봤거든요. 너무 너무 서사가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헐,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, 갑자기 시즌3에서 강하늘이 그냥 공익이었고 뭐 나 총 한 번도 쏴본 적도 없고 나 그냥 무서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설명하고 끝났잖아요. 거기서 갑자기 저는 이게 아닌데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오히려 너무 예측에서 벗어난 거죠. 그러니까 그냥 공익이라서 총을 못 쐈는 그냥 그거였다고?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, 그 시즌 2부터 빌드업을 해온 게 거기서 약간 강하늘 캐릭터가 일단은 매력도가 팍 떨어져 버린 거죠. 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. 그랬는데 그냥 거짓말로 무마를 해버렸으니까.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성기훈이 왜 그렇게 빡쳤는지, 뭐 친구가 죽어서이겠죠. 제일 가까운 정배라는 친구를 자기가 데려갔는데 자기만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충분히 이게 슬픔이 분노로 승격되었다라고 봤는데, 거기서 왜 이제 화살을 강하늘로 돌렸을까?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여태까지 봤을 때 막 남 탓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
갑자기 저렇게까지 남 탓을 크게 해서 강하늘을 죽인다고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게임에서는 물론 누구를 죽여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성기훈한테는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었잖아요. 이 게임에서 꼭 살아남아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프론트맨을 치려고 했으나 그걸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여서 이제 사기가 다 떨어졌고 뭐 이제 목표가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 맞겠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강하늘 캐릭터를 진짜 막 쥐잡듯이 잡기에 너무 설득력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죽여버리나? 이게 성사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? 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시즌 3는 참 신기한 건 시즌 1은 게임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 시즌 2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시켰잖아요. 근데 시즌 3에서는 이 성공 요인을 다 제치고 뭔가 인간의 어두운 면모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. 뭔가 계속 철학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고 뭔가 몸으로 하는 게임보다는 말로 하는 게임이 훨씬 많았고 정치, 토론, 편가르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여줘서 오히려 그냥 한국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? 라는 식으로 좀 깡따구가 되게 신기했어요. 그 성공 요인을 다 제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좀 신기했고 사실상 이 시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인터뷰가 수두룩 빽빽이잖아요.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들었다라는 인터뷰를 계속 보고 또 봤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에서 이 IP를 버릴 수 없어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시즌을 만들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거가 아니었을까. 그러니까 마지막 그 케이트 블란쳇이 등장함으로써 사실상 USA판 미국 오징어 게임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잖아요.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. 그 반응이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기대된다라는 반응이 주였는데 또 해외 그 댓글들을 보면은 누가 원했는데? 나는 안 보고 싶은데? 막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고 오히려 그 프리퀄을 내놔라. 차라리 그 게임을 왜 만들게 되었으며 그 캐릭터들 프론트맨의 이야기 뭐 이런 게 더 궁금한데 갑자기 뭐 딱지치는 미국판 오징어 게임? 안 보고 싶다. 참 의견이 가지각색이구나. 나라마다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느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버려서 어, 대박! 이러고 끝나기는 했지만, 사실상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 한국판의 결말은 아기가 살아남았다가 한 줄로 정리가 되잖아요. 이 타이틀 자체가 오징어 게임인데, 뭔가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보다는 그냥 낙하 게임이었잖아요, 사실상.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증이 덜 돼서 갑자기 아쉬웠고, 나머지 술래잡기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세트가 너무 예뻐서 또 한 번의 그 한국적인 골목 밤하늘 너무 좋았고 좀 더 게임이 많았으면 좋았겠다 싶었지만 그 동생이 형을 찾는 그 장면들이 너무 잦아서 많이 없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. 저는 또 캐릭터마다도 살짝 아쉬운 점이 꽤 있었는데 민수 캐릭터 있잖아요. 학폭당한 민수 캐릭터. 그 캐릭터가 너무 이게 절망편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타노스 남규한테 계속 무시받고 막 괴롭힘 받던 민수가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로 끝이 나는 이 결말이 너무 어떤 캐릭터보다도 제일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걔가. 그래서 이 캐릭터 하나가 전부 다 슬프고 비극적이고 우울해요, 진짜. 이렇게까지 드라마에서 막 어둡게 그리려고 막 애쓰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는 차라리 민수가 마약에 손을 안 대고 그냥 그 남규 계속 마약 막 줄까 말까 이렇게 좀 흥정을 하면서 좀 복수를 하길 원했어요, 사실상. 이게 마약 근절 캠페인인가 싶었다니까요. 그걸 보니까 마약 진짜 절대 손해도 되게 싫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희한하게 가족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부녀 관계라든지 아예 모자 관계도 참여자가 있었고 이정재도 자꾸 자기 딸 얘기하고
북한에서 온 그 병정도 자기 자식 얘기하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이진우 캐릭터도 또 자식 때문에 그렇게 뭐 게임을 하고 그 전 시리즈와 다르게 가족 얘기를 정말 정말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예 포커스 자체가 그 부모 자식 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거기서 또 이제 제일 핫했던 모자 관계가 있잖아요. 할머니랑 양동근 캐릭터. 그 장면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. 할머니가 양동근 씨를 뒤에서 찌르는 걸 보고 진짜 오열을 했어요. 그때 뭘 느꼈냐면 저는 사실 그 출산을 다 도왔잖아요. 그 할머니가 조유리의 출산을 다 도우고 나서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대추를 이렇게 막 휘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무슨 병원 출신이신가? 그걸 한 번 해봤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? 하여튼 뭐 개연사는 이제 좀 이렇게 던져버리고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왜 울었냐면 그 할머니가 어쨌든 아픔이 있잖아요. 가정폭력을 당한 아픔이 있는 캐릭터고 그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엄마란 말이죠.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봤는데 지금 갓 낳은 엄마와 아기를 해치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왠지 그 가정폭력범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꽂고 있던 비녀로 이렇게 등을 찔렀잖아요. 사실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, 저는. 너무나도 비녀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았고 사실상 호신용이라고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칼에 버금가는 무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진짜 그냥 그 딱 버저비터가 딱 눌리기 직전 그 아들을 그냥 막기 위해서 그냥 그 조유리가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칼로 등을 꽉 찔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찔렀다?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냥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아들이 대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라는 반응보다는 좀 슬퍼하면서 그냥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표정을 좀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버저비터 이제 그 카운터가 끝나고 그 아들은 누구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병정들에 의해서 총을 쏴서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찢어졌을 것 같은 거예요. 그 엄마의 마음이 자기가 물론 지금 아들을 해했지만 저 출산한 엄마와 아기를 보면서 자신의 투영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아들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읽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발 내 아들만큼은 폭력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. 이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할머니가 등을 찔렀다라고 생각을 했고 와,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병정이 죽임으로써 그 아들은 죽었고 그러면 그 할머니 어떻게 해요? 할머니는 죄책감 플러스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지금 총을 쏴서 죽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장면이 끝나고 아, 할머니는 스스로 자살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에 뭐 얼마나 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할머니의 자살을. 근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큰 비극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사실상 현주가 그렇게 어이없게 죽을 거라고는 또 예측을 못해서 너무 빵 때렸고 할머니가 또 아들을 이렇게 제지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다음 화에서 바로 할머니가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와 또 조율이 어떻게 살아가냐 심지어 발명이 저렇게 됐는데 진짜 이 드라마 자체가 그냥 비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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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비극으로 끝나는 결말까지 와 그래서 이렇게까지 희망이 없고 비극적인 드라마 콘텐츠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이제 저한테는 좀 신선하고 새롭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새드 엔딩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극으로 치닫는 비극으로 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임시완 캐릭터가 제일 유일하게 부녀 관계가 전혀 안 보이는 그래서 더욱더 사이코로 좀 보였던 것 같고 비교적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오징어 게임 안에서마저도
계속 자식을 챙기고 부성애, 모성애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임시완은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라서 더욱더 사이코패스의 개악역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좋았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았어요. 그 연기력 플러스 걔가 마지막에 갑자기 아기를 살리겠다고 하면은 진짜 뻔한 K 그냥 심팍으로 끝나는 콘텐츠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정재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그 아기를 살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는 모두가 이기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최후의 인류인 것 마냥 그 아기를 살리는 부분이 정말 예상은 했어, 사실. 사실 그 아기가 게이머가 되면서 누구나 예측을 했겠죠. 아기가 승자가 될 거라는 걸. 마지막에 이정재가 무한도전처럼 끝나버린 그 상황이 저는 사실 그 결말은 예측했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웃긴 건 그 뒤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있잖아요. 뭐 갑자기 뭐 그 상속을 동생이 갑자기 받는 띠용 하는 그건 진짜 예측 못했고 너무 앵스럽고 사실 안 궁금했고 그런 결말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서 굳이 나왔어야 했나. 그다음에 이진우 캐릭터와 그 그림 그리러 간 병정 좀 어쩌라고가 많았어요. 사실 결말이 막상 내가 궁금한 건 하나도 안 끌어주고 이상한 것만 이렇게 축축축축 보여준 느낌이라 마지막 케이트 블란쳇으로 다 그냥 씻겨 내려간 느낌? 큰 충격으로 다 그냥 씻겨 내려간 느낌이었고요. 저는 이 오는 과정에서는 그 가져가는 뉘앙스랑 스탠스랑 분위기가 계속 일괄적으로 비극을 향해 가는 뭔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딱 맞는 시리즈가 아니었나. 그래서 사실 저는 옷게임은 시즌 1이 너무너무 잘 된 게 누구도 예측을 못해서 일어난 일 같고요. 지금까지 시즌 3의 결말까지도. 그리고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성공 여인이 미술 세트가 저는 5할 혹은 7할은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소재 한 2할 정도? 나머지 이제 노래 1할 정도? 거기서도 심파 뭐 예측하는 건 되게 많았어서 스토리 자체는 그냥 무난했는데 그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결론은 재밌게 본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6시간 동안 진짜 빡 집중해서 한 번도 흐트러진 자세 없이 그거를 끄지 않고 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흡입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재밌게 봤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또 이런 시리즈가 나올까? 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니 쉽지 않을 텐데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여차저차 많이 회자되겠다. 오징어 게임. 결론적으로는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릴지언정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고 토론할 거리도 많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의견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뭔가 그 나는 솔로를 다들 인류 그 지침서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오징어 게임도 한 인간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끝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인간의 악의 끝을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거를 뭔가 드라마 콘텐츠로 본 거는 좀 신선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임시완 캐릭터가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. 또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마구마구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징어 게임 시즌3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